네, 안녕하세요. 디오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개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원해방정식에 있는 원과 직선에서부터 명제 쪽에 있는 절대 부등식 전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그래서 올해랑 좀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작년에 오류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제가 타이핑해 놓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오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7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3, 4라는 점을 X축 대칭한 점을 A라고 합니다. Y 부호 뒤집어주게 된다면 마3, 마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B, 둘 다 부호 뒤집어주게 된다면 B는 3, 마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어차피 Y 똑같으니까 X 사이 거리 6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두 점 1, -2와 5,1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저 직선과 만나지 않을 때 K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은 그러면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심 먼저 구하면 3,0이 되는 게 바로 보이네요. 그리고 반지름 값도 먼저 구해주게 된다면 3,0에서 5,2까지의 거리만 한번 해주시면 이게 루트 8, 즉 2루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원과 직선이 안 만난다는 건 중심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을 정리해 주시면 x 빼기 y 더하기 k는 0 나오고 그때 그 거리 d는 루트 2분의 3,0 대입해 주면은 k 더하기 3이 나올 거예요. 이거의 절대값 이 녀석이 2루트 2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풀3의 절대값이 즉 4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이걸 푼다는 건 K풀3 자체가 4보다 크거나 또는 K풀3 자체가 마4 미만이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K가 1초과 또는 마7 미만 되는 거니까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의 평행이동한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중심의 변화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지금 3,-2였던 녀석이 중심이 원점 옮겨진 거니까 요거로부터 평행이동이 X축으로는 마3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의해서 직선을 평행이동 시켜주게 된다면 X자리에는 X풀3 대입, Y자리에 Y 대입하게 된다면 Y 빼기 2는 2배의 X풀3 그리고 더하기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Y는 2X에서 총 플러스 7에서 2 이항시키면 플러스 9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1이고 A를 X축 방향 8만큼 평행이동한 점 B, B를 Y축 방향 6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C라고 합니다. 삼각형이 나왔는데요. 이거 대충 그림 그려주면 A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8만큼 평행이동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B가 나와. B를 Y축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C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A가 Y좌표 일자리였으니까 사실은 X축은 이 아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녀석을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해서 각각 뒤집을 수 있잖아요. A', B', C' 잡을 수 있는데 그 녀석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애초에 직각삼각형인 게 바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접원을 저는 그 대칭 이동한 거에서 구하지 않고 원래는 ABC에서 구한 다음에 그 원 자체도 대칭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은 뒷변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X축 8만큼, Y축만큼이었으니까 지름 10인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반지름이 5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A가 지금 1,1이었거든요. X축 4만큼 이동하면은 이 중심좌표 X좌표는 5가 나올 거고요. Y축으로는 3만큼 이동하게 될 테니까 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외심 자체도 대칭되어 있을 테니까 요 점의 좌표를 구하자면 얘가 5,4가 나오겠죠. 반지름 여전히 5가 될 것이고 그래서 외접원의 방정식은 결국에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25 이걸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시켜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8y 더하기 16은 0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1차항 개수랑 상수항 더하면 정답이 14가 나오는 것 같아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가 이게 오류 문항이어서 생략하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십, 마십을 지나고 y는 3분의 4x와 x축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반지름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얘가 y는 3분의 4x라는 녀석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짜리가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한번 그려보죠. 이거를 제가 그 3 곱해서 정리하면은 4x 빼기 3 y는 0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x축과 동접하면서 마십, 마십을 지난다라는 건 마십, 마십 자체가 3, 4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이 있겠죠. 그렇죠? 요 점을 지나면서 동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원의 중심도 3, 4분면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게 두 개 나오는 게 아마 제가 그림 예쁘게 그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고 큰 쪽에서 또 하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려볼까요, 한번?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점이 마십, 마십. 근데 제가 뭘 먼저 할 거냐면은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는가라는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동접한다라는 건 그래 여기서 접해 여기 접해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수직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중심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이 x축과 이 y는 3분의 4x라는 걸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상에 아이고 그림이 좀 안 예쁘네요. 각의 이등분선 상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분홍색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x, y를 잡았다고 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각각의 요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걸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거리는 그냥 y로 표현하면 돼. y의 절대값이죠, 사실은. 그리고 x, y에서 얘까지 거리는 5분의 4x 빼기 3y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절대값끼리 같다는 건 아예 부호 같거나 부호 반대거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5y는 4x 빼기 3y 또는 5y는 마 4x 더하기 3y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기울기 양수인 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양수인 게 여기서 나오게 돼요. 정리하면 이게 y는 2분의 1 x가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반지름을 한번 잡아보자. 반지름.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y좌표 자체가 마 r로 표현돼요. 그렇죠? 다시 이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y좌표 마 r 되는데 근데 지금 x좌표는 뭐래요? 여기서 y좌표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y좌표의 2배 해야 x좌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내가 y좌표 마 r로 두면은 x좌표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이게 2배 관련 있는 거죠, 사실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 원의 중심을 마이너스 2r, 마r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반지름은 제가 r로 뒀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러한 원이 마십, 마십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등성립해야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점에서 마십, 마십까지 거리가 r이다라는 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2r 플러스 10 이거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 더하기 10 이거의 제곱이 r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항 개수가 4r 제곱 r 제곱인데 이항시키면은 4r 제곱만 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둘이 곱하는 거 2배 하면 마 40r 여기서 마이너스 20r 해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항은 여기서 100 나오니까 플러스 2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반지름의 합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 해주시면 1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나오는 거고요.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 x제곱 더하기 y마이의 제곱은 18, 위에 점 p, p를 y축 방향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점을 q라고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 q도 당연히 저 원 위에 있겠죠. 그리고 원이 어떻게 나오는가만 좀 봐주시면 중심이 원래 0,2였어. 이 녀석을 지금 y축 마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0,0이 되겠죠. 이 녀석을 또 x축 대칭한 거니까 결국에 중심이 0,0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q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은 동일한 그런 원상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q의 자치가 이 원상에 있다라는 거. 자, a랑 b가 어떻게 찍히냐면요. a가 마오, 7루트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3루트이기 때문에 마오, 7루트는 좀 멀리 있다고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가 A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B는 마 1, 마 루트 2는 안쪽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삼각형 ABQ라는 게 결국에는 요거를 그냥 고정시켜, 밑변 고정시킨 상태에서 높이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점 Q가 된다면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밑변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 중심서부터 직선까지 그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한, 그죠? 요 점상에 Q가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직해야 되는 거니까 A, B의 기울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A, B 요거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둘이 빼면 4분의 Y끼리 빼면 마이너스 8 루트 2가 나와서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수직하려면 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2 루트 2분의 1 x라고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거 유리화 해주면 4분의 루트 2x가 되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기울기 4분의 루트 2라는 건 x 증분 이거 분의 y 증분의 그 비율이 4대 루트 2 비율에 있다는 건데, 이게 피타 쓰면은 4대 루트 2 대 루트 18 나오는데 지금 마침 반지름이 루트 18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자체가 4랑 루트 2다. 다시 얘기해서 그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Q라는 게 4, 루트 2가 나왔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Q가 여기 위치하기까지 P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죠. 자, P를 저기서 P1, P2라고 했었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켜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그 점은 P1, P2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X축 대칭한 거니까 P1, 마이너스 P2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요 값이 4인 것이고 요 값이 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P1은 그냥 4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P2는 얘가 지금 부 뒤집은 다음에 루트 2 다시 P2는 2 빼기 루트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2 빼기 루트 2. 그렇죠? 둘이 합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6 빼기 루트 2라고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형 파트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P이면 not R이랑 not Q이면 P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P이면 not R 참이고, 그리고 not Q이면 P 이렇게 쓸게요. not Q이면 P 참이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3단 논법에 의해서 not Q이면 not R도 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대우명제인 R이면 Q도 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R이면 Q라는 요 가정 결론 명제가 1번에 있어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9번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오류 문항입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증명이죠. 자, 여기 명제가 뭐냐면요. 자연수 ABC에 대해서 피타 정리 만족한다면, 잠시만요. 자연수 ABC에 대해서 피타 정리 만족한다면 A랑 B, 그러니까 밑변 높이 중에 하나는 3의 배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우를 통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우에 대한 진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A, B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 이걸 뒤집으면 A랑 B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그죠?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 자연수 ABC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A랑 B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 이렇게 써놓은 표기를. 그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 더하기 1이나 3의 배수 더하기 2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풀마로 표현한 겁니다. 왜냐면 3의 배수 빼기 1은 3의 배수 더하기 2로 이제 이야기할 수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B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냥 해보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냥 해봤더니 얘가 그냥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거를 3 묶어버리면 오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풀마입니다. 풀마. 예, 타이핑하다 실수가 난 거예요. 풀마. 되고 여러분들 그 다음 남는 게 그냥 뭐 하면 되냐면 1 더해서 여기 2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기서 여기는 항들을 해서 3으로 다 묶어서 쓸 수 있는 건 다 묶어서 쓴 거고 남은 것들 1만 더해서 쓴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C가 만약에 3의 배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가 3의 배수랑 3의 배수 아닌 걸 나눠서 보는 건데요. C가 3의 배수라고 한다면 그럼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나오는데 C제곱은 3 곱하기 얘가 제곱하면 9L제곱인데 3 꺼내면 3L제곱이 돼요. 그렇죠? 얘는 절대 3의 배수가 아닌데 C는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제곱도 3의 배수 나오니까 같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C를 3K 풀말로 잡았을 때 C 제곱을 3 나눴을 때는 보세요. 여기서 C 제곱은 그러면 9K 제곱 풀마 6K 더하기 1 나와서 요게 결국엔 3 묶었을 때 3K 제곱 풀마 2K 표현이 돼서 나머지는 얘는 무조건 1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니게 된다면 C가 그 제곱한 녀석은 3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짜리가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2짜리였잖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가에 들어갈 수가 알파가 2인 상황이고요. 그거를 F식에 넣어라 라고 하면 3, 4, 12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타가 1이죠. 둘 더하면 13.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ABC에 대해서 집합 A가 ABC 이루어져 있고요. B는 A는 두 원수 곱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원수 3개짜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B에 뭐가 있냐면 16이 있다라고요. 그러면 16은 그 A의 두 원수 곱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할 거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정수 2이 곱해서 16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 1, 16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6이 1 곱하기 16, 즉 여기에서 A에 어떤 1도 있고 16도 있고 또다시 어떤 녀석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지.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때 B에는 둘씩 곱하는 걸 다 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 제곱한 것도 있어야 돼. 얘 제곱한 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얘 둘 곱한 것도 이렇게 해서 16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쓴 녀석이 그렇죠? 하나도 안 겹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만든 뭐 얘 제곱이 뭐 1이랑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내용 마이너스 1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 곱한 녀석이 또 새롭게 마16이라는 원소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버 오브 B가 3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요게 비단 1, 16뿐만 아니라 2, 8 다 비슷한 일로 벌어집니다. 부 뒤집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소역에서 줄이려면은 중복하는 게 많게 만들어야 되는데 16이라는 걸 다른 거 2개 곱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제곱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제곱해서 16 나올 수 있는 게 4랑 마사죠. 그래서 여기 마사랑 4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엄청 경제적이에요. 왜냐면 요거의 제곱으로 16이 나오고 요거의 제곱도 또 16이야. 둘 곱하는 것만 써주면 돼. 마16 이렇게. 이 두 개 가지고는 2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뭐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되는 게 1개만 더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재밌어요. 얘 어떤 새롭게 들어간 녀석이 뭔가 있을 텐데 얘를 제곱해도 얘에다가 얘를 곱해도 얘에다가 얘를 곱해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들어가는 게 0이면 돼요. 0이면. 그렇죠? 그러면 0 곱하기 0, 0이죠. 0 곱하기 마사 0이죠. 0 곱하기 4,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라는 집합이 원수 3개짜리로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정답이 A의 집합에 있는 원소 제곱의 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 제곱을 해서 16 더하기 얘 제곱해서 16 더하기 0 해서 32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오브 A 합이랑 넘버 오브 A 교 B가 똑같으면 A랑 B 똑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 기억에서 일반적으로 A랑 B 두 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합집합 전체 원소의 개수랑 교집합 전체 원소의 개수 똑같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 다 공집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실상 여기는 그림 표현했지만 없는 영역 되는 것이고, 얘가 A랑 B가 여기에 다 몰려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녀석이 되겠죠. 니은 A랑 B의 차집합이 공집합이고 B랑 C, 여의 교집합이 B일 때, 자 먼저 A와 B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주는 것이고, B교 C여, B교 C여는 B와 C의 차집합이죠. 요게 B가 나왔다는 건 둘이 서로서로 하는 거 주는 거네. B교 C는 공집합. 그렇죠? 요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림을 이제 만들 수 있냐면, B 안에 A가 있어. 근데 B랑 C는 겹치는 게 없어. C는 이런 식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전체 집합 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때 진술이 C여 볼게요. C여 에서 저걸 차집합하는데, 이렇게 볼게요. 차집합을 뒤에 거의 여집합의 교집합 보겠습니다. 뒤에 거 드모르간 이용해서 B교 A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B교 A여는 결국에 B와 A 차집합이 되니까 이 뒤에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랑 C여의 교집합이죠. 이 부분과 C의 바깥 부분과의 교집합 자체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A에 포함이 안 되죠. 깨집니다. 그렇죠? 이 안쪽 A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니은 틀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 디귿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오브 A와 B랑 넘버 오브 U랑 다 10개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상황에서는 이 외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 영역에는 원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전체 집합 10개가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여기 안에. 요 가정을 만족하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넘버 오브 A 더하기 넘버 오브 B 더하기 넘버 오브 A교 B, 이거의 맥시멈과 미니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크려면 각각 키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넘버 오브 B랑 넘버 오브 A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8과 7 되겠습니다. 그렇죠? 맥시멈에 대해서는 얘가 7 쓰고 얘를 8 쓰면 돼. 그럼 여기 전체 얘 더하기 얘가 15잖아. 근데 전체는 10개라며. 겹치는 5개 있겠지 뭐. 그래서 얘는 더하기 5를 해서 맥시멈이 20이다. 그럼 될 것 같고, 미니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뭐 어쨌거나 그 합집합이 10개가 있으려면은 A랑 B 합쳐서 10개 나와야 돼요. 넘버 오브 A랑 넘버 오브 B 더해서 10은 나와야 된다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를 4하고 얘를 6 하세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거 없도록 해. 이러면 되겠지. 여기가 4, 0, 6 되게. 네, 이러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 되더라. 각각 20과 10이다. 맞는 설명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P이면 Q가 참, 요 말은 즉슨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Q는 R 위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R이면 Q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은 즉슨 R도 Q 안에 쏙 포함되더라라는 걸 우리는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P가 Q 안에 포함된다는 거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가 이거나 얘가 이거나 얘가 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해, 이거 해야죠.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한번 2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A가 2일 때, A가 마 2일 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2라고 한다면 우리 Q라는 집합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A 집어넣게 되면 2, 4,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A 집어넣게 되면 2랑 마이너스 2B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포함 관계가 여전히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Q가 R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B라는 녀석이 중요하겠네요. 어차피 2는 여기 있으니까. 마 2B가 4가 되거나 마 2B가 0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B의 값이 마 2거나 B의 값이 0이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B는 마 2 또는 B는 0을 얻을 수가 있어서 거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순서상을 바로 구해 놓게 되면은 2, 마 2 그리고 2,0 이거를 쓸 수가 있겠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보죠. 각각 또 Q랑 R을 표현해 볼 건데요. Q는 A에다 마 2 집어넣어 보세요. 2랑 마 4랑 B 나옵니다. 그리고 R은 A에다가 또 마 2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2랑 2B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마이너스 2조차 포함이 안 되니까 얘가 B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B가 마이라고 한다면 얘는 마 4 나오니까 여기 있다. B는 마이 가능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 2인 거 마이, 마이도 추가시키면 되는 상황. 자, 다음 두 번째. 아까 요 2라는 원소가 얘가 될 수도 있죠. 다시 얘기해서 A가 1일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A에 1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과 2랑 B 나오죠. 마 1, 2, B. 그 다음에 R은 A에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1과 마 B가 나옵니다. 1, 마 B.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요 1, 2 여기 셋 중에 하나인데 두 개 불가능한 거니까 B일 수밖에 없겠죠. B가 1이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B라는 마 1도 여기 안에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1. 정리하면은 요때는 A가 1일 때 B가 1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B가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한번 B로 시작해야 되네, 이거는. 자, 그러면 또 Q 써보면 Q는 A제곱 마이너스 2랑 2A랑 2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은 B에다가 2 집어넣으면 A랑 마 2A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A부터 갈게요. A부터. A가 셋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A가 만약에 일단 제일 만만 2라고 한번 해보자. A가 2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A가 2면은 요 녀석이 2가 나와요. 2, 4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문제에서 넘버로 Q는 다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A가 2A랑 같은 거 A가 얼마면 된다는 거야? 0이면 된다는 건데 A가 0이면 요 집합이 마이너스 2, 0, 2 세 개 다 나오는 건 맞는데 A가 0이면 이게 0, 0 해서 R은 두 개짜리가 안 나와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만족하려면 A 값이 A제곱 마이너스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아까 2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마1, 이 값은 마2, 이 값은 2죠. A 이 값은 마1, 이 값은 2가 되면서 이 두 원소가 전부 여기 안에 있게 되니까 그때 A는 마이너스 1인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순서상 표현하게 되면 이게 마1, 2라는 걸 불러일으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런 쌍들에 대해서 각각 절대값을 다 더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절대값 가보겠습니다. 2, 총은 10이죠. 5죠. 네, 둘 더하면 15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답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직선을 X축 대칭 이동한 직선의 수직이고 1,4를 지난 직선의 X절편. 자, 이 녀석을 X축 대칭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 나옵니다. 그죠? 요거랑 수직하다면 기울기 이어야 되는 거네. 아, 그러면 Y는 2로 묶은 다음에 1,4 지나는 거니까 X마이 플러스 4. 정리하면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X절편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답형 2번으로 넘어가 보죠. 잠시만요. 자, 3,4를 지난 직선 중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루트5짜리인 두 직선 L1, L2라고 하자. 일단은 표현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Y는 M 묶었을 때 X마 3 더하기 4. 이거는 MX 빼기 Y 마이너스 3M 더하기 4는 0. 그래서 원점부터의 거리를 쓰는 건 D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해 주게 된다면 이게 마 3M 더하기 4의 절대값이니까 3M 빼기 4의 절대값이라 쓸게요. 똑같은 거니까 이 값이 우리는 2 루트 5가 되길 바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모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하게 된다면 이게 9M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16은 20M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를 정리해주면은 11M 제곱 더하기 24M 더하기 4는 0 나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11M 그리고 M 2 해가지고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1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L1짜리가 L2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우리 L1 Y는 두 줄 중에 큰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L1의 기울기 마 11분의 1을 넣어주게 된다면 네, 그래서 네, 그냥 쓸게요. 여기다 마 11분의 2 넣었을 때 X마 3 더하기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2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라면서 그래서 Y 넣었을 때 X마 3 더하기 4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원위의 점서부터 L1위의 전까지의 거리 최소값을 알파 L2까지 거리 최소값을 베타라고 해서 결국에 중심서부터 요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뺀 거가 알파. 이거를 제가 D1이라고 할게요. D1 빼기 반지름 이게 알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선부터 L2까지 거리 D2라고 한다면 D2에서 더하기 1한 게 베타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거리 구해보셔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되게 지저분하죠, 문제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바로 좀 해볼게요. D1이 루트 이게 1의 제곱과 11분의 2의 제곱을 더하면 이게 121분의 125가 나올 거거든요. 분의 그 다음에 7,5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7 잠시만요. 7 넣으면 11분의 8이고 11분의 8 더하기 1이니까 11분의 19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루트 125분의 1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D2 똑같이 구해보면은 루트 5분의 또 마찬가지로 7,5 대입해주게 된다면 4, 2, 8, 4죠. 5 이항시키면 9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에 이 둘이 더한다는 건 위아래 더하면 그냥 D1, D2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5 루트 5에 둘 더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 125분의 19 더하기
루트 5분의 9 됐죠? 그래서 이게 루트 125가 5루트가 되는 거니까 둘 곱하면 그냥 19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둘 곱하면 5, 9, 45 해주면 되겠다. 결과적으로 64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인데 이거를 숫자도 예쁘지 않고 이렇게 낼 거면 숫자 예쁘게 냈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서술형의 의미가 그렇게 있나 싶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술형 3번이에요. 자, C1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그 나오는 원은 C3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C2와 C3의 교점, 그러니까 원과 원 사이의 교점에 연결한 그 선분 공통현이라고 하죠. 그게 6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발견하셔야 되는 게 그 C1이 반지름 3자리여서 C1 자체가 지름 6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이 만약 C2에 이렇게 있어. 이거 좀 큰 녀석이죠. 왜냐하면 반지름 5자리가 나오니까 C2야. C1이 평행 이동시켜서 나와도 반지름은 3자리니까 안 변하는데 이거 마치 이런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C3가. 다시 교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 지름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 현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부터 S선 떨구죠. 이렇게. 자, 되면은 이 전체 길이가 6이었다면 이걸 3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길이는 C2의 반지름이 5짜리니까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찾고 싶었던 게 이 녀석인데 이 길이가 4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뭔 의미냐면 C3의 중심이잖아요.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4짜리인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C3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뱅글뱅글 돈다라니까 그러면 안쪽에 있는 영역은 이렇게 반지름이 1짜리가 될 거예요. 반경이. 왜냐하면 요 C3는 반지름 3짜리가 되니까 이거는 4 빼기 3하면 1 남겠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외부는 4 더하기 3에서 7짜리인 반경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 한 바퀴 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몇 개만 더 그리면 C3가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반경이 반지름 7짜리였고요. 작은 게 1짜리니까 49파이에서 1파이 빼면은 이 영역의 넓이는 48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는 2차 방정식의 해집합이고요. B는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데 이게 상호 포함 관계라는 건 둘이 똑같다는 거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마이너스 1과 2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A라는 게 두 근이 합해서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두 근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값 마이너스 1이죠. B 값 마이너스입니다. 둘 더하면 마3. 정답은 마3이 되겠네요. 이어서 서술형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Q는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그쵸? X마 7이 마오랑 5 사이가 되는 거니까 2부터 12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Q는 2 붙었네. 또는 얘 풀면요, 여러분들. X 플러스 5의 제곱 16 이하라는 건 X 플러스 5가 마4랑 4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9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Q의 영역만 먼저 그려주게 된다면 얘가 마 9부터 마 1까지 이렇게 있거나 또는 2부터 12까지 이렇게 있거나 그렇죠? 네. 여기 흰색 부분이 Q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P면 Q가 참이라는 건 결국에 P가 Q 안에 쏙 포함되면 되잖아요. 근데 위에 P가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또 되긴 해요. 이거는 X 빼기 A랑 X 빼기 3A가 돼서 0 이하 그렇죠?
A랑 3A 사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수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럼 A보다 3A 클 테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A부터 3A가 있으면 될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A 값은 2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3A 값은 12 이하여야 되는 거니까 A는 4 이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그죠? A부터 3A, 3A가 더 작습니다. 3A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다시 얘기해서 A 값은 말 이하여야 되는데 3A는 마 9 이상인 거니까 A는 마 3 이상이긴 해야 돼. 이거를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인 서술형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x라는 걸 가장 큰 최대 원소 정의를 했대요. 이거는 뭐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숙하겠죠.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자연수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A는 1, 2, B는 1, 3, 4라고 합니다. A와 X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X가 A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1, 2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X가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건 쓰면 아직 안 되고, 그 다음에 X랑 B여의 합을 했더니 U가 전체가 나왔다라는 건 B여가 여러분들 B여가 1, 2, 3, 4, 5, 6, 7, 8에서 1, 3, 4 제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여랑 뭐를 합해서 전체 나오려면 얘가 B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B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B가 1, 3, 4라며. 아, 그러니까 A. 이거 종합하면은 X는 1, 2, 3, 4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X의 개수를 논하면 지금 1, 2, 3, 4는 들어가는 걸 고정되는 거니까 5, 6, 7, 8 얘네들에 대해서만 들어가거나 말거나를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총 2의 4제곱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베타 X 최대 원소가 8인 거 몇 개 나오겠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8 추가시키고 나서 남은 거 3개에 대해 조사하면 되겠죠. 2의 세제곱계 나와. 그 합을 한다면 곱하기 8에서 64가 나오겠죠. 그 다음 최대 원소가 7이 된다는 건 8 안 들어가고 7 들어가. 그렇죠? 안 들어가고 7 들어가면 이 5와 6에 대해서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의 제곱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7 해주면 7, 4, 28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대 원소가 6인 거는 또 7, 8 안 들어가고 6 들어가고 5에 대해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나오겠죠. 2 곱하기 6 해서 12 나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대 원소가 5인 거. 이거는 최대 원소가 5면은 그냥 5 넣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 나오죠.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다 안 들어가는 거,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최대 원소 4인 것도 하나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 더하면 40이죠. 둘 더하면 104죠. 여기서 9랑 더하면 전체는 113이 나온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022학년도 개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 전 문항 해설을 마쳤고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등 커트라인이 84점 정도였고, 그리고 전체 1등, 전교 1등이 93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 오류 문항들, 이거 9번이랑 그리고 5번 문항, 얘네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오류 문항 나왔을 때의 권고사항은 제시험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 제시험 볼 때는 난이도를 확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던 기억이 나요.
이 시험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좀 계산량이 빡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2번이 좀 그렇고요. 3번은 발상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문항은 무난했다 전반적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두 문제 오류 문항이 다 쉽게 출제되는 걸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고요. 혹시 보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